정의당의 건강 톡톡. 드디어 10회입니다. 벌써 10회가 됐네요. 저희가 얼마 좋습니다. 남지 않았죠. 예. 우리 한 12회 정도까지 하면 시즌 2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이 자리를 떠날 날이. 이 자리를 떠나실지 자리를 옮기셔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실지는. 오늘은 저희가 건강 상식으로 좀 비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다들 관심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이제 그렇죠. 정의당 관심들이 건강, 많죠. 예, 예. 네. 정의당의 건강 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건강 상식. 비만에 대한 사회적 그 관심이 매우 높아요. 비만이 병인가요? 뭐 학계에서는 의료계에서는 이제 비만을 병으로 만성 질환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만성 질환이다. 있죠. 예. 네. 왜냐하면 비만인 경우에 이런저런 병이 잘 생기죠. 네네. 만성질환, 고혈압, 뭐 당뇨, 고지혈증 고지혈증. 이런 게 잘 생기고 또 암도 일부 좀 발생이 좀 올라가는 네네. 걸로 좀 되어 있고 그래서 비만 자체를 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죠. 치료뿐만 뭐 그쵸. 뭐 비만하면 건강이 안 좋다라는 게 워낙 사회 네. 저변에 깔려 네.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가 뭐 일상화된 부분도 많고 저는 그렇죠. 얼마 전에 TV 봤더니 요즘에 청소년들한테는 미용 체중이 있대요. 미용 체중. 미용 체중? 예. 그게 정상 체중이 아니라 네. 외관상 예뻐 보이는 옷을 입었을 때 핏이 사는 그래서 그 미용 날씬한. 체중이 따로 있대요. 예. 그래서 그거 보고 저도 놀랐어요. 정상 체중이 아니라 미용 체중도 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사실은 비만에 대해서는 거의 뭐 부정적인 뭔가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의 또 인식까지도 퍼져 있죠 요새는. 그쵸?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류 학계하고는 좀 다른 얘기들을 좀 하고 싶은데 저는 비만은 병이 아니다라고 봐요. 비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만 자체가 중요하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제 뭐 몸에서 지방살을 제거하면 요즘 뭐 성형외과나 이런 데에서도 뱃살이라든지 그렇죠. 허벅지살 지방 뭐 흡입술. 지방 흡입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더 건강해지는 건가? 그래서 지방을 제거해서 체중을 정상으로 만들면 더 건강할까요? 오래 살까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근데 그렇게 뭐 시술 받고 나면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좀 기존에 많이 하지 않았던 운동이나 뭐 식습관 변화라든가 뭔가를 또 하겠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비만인 사람인데 네. 비만은 해결 안 되는데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과 그리고 제 주변에 있어요. 예, 누구? 체중은 누구? 체중은 정말 정상인데 100kg가 넘는데 근데 키도 엄청 크시거든요. 근데 늘상 테니스 하시고 네. 정말 근데 막 5층에 배가 엄청 나오고 이러지도 5층에 않았었어요, 계시는 전혀. 분이시죠? 네.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체중은 정상이야. 근데 운동 안 해. 아하. 두 사람의 건강을 비교를 해보면 어느 분이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운동하시는 분이 건강하시겠죠? 그렇죠. 너무 정답을 비만한데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또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비만 자체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변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는 일종의 혼란 변수 혹은 교란 변수인 거지.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건강 관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비록 체중은 비만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운동하고 절주하고 담배 안 피고 그다음에 건강한 식사 습관 뭐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거 잘 드시고 이런 거 하고 그러면 비만인 사람이든 과체중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체중이든 건강의 위험의 차이는 없어요. 근데 비만한 사람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고 있고 이러면 사실 비만하기 힘든 것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유전학적 뭐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먹는 걸 또 잘 먹고 그러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비만 자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만 자체를 해결한다고 해서 건강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거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체중 감량을 목표로 할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잘 운동을 하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건강검진 이런 걸 하게 되면 네. 체지방 지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체질량, 체지방 뭐 이런 거 했는데 근육량 이런 거. 예. 체지방이 뭐 정상 이상으로 갈 경우는 사실은 마른 비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도 있더라고요. 그건 예, 어떻게 되는 있습니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비만을 이렇게 그 키와 몸무게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체지방량으로 측정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체지방량이라고 하더라도 복부 지방 중에서도 이게 내장 비만이냐, 뭐 복벽에 쌓인 비만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나요. 내장에 쌓인 비만이 더 위험이 건강에는 안 좋은 거죠. 예, 확실히. 더 안 좋은 걸로는 되어 있죠. 근데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결정적인 요인은 체중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생활 습관의 문제인데 네. 제가 지난번에 그 뉴스를 한번 봤는데 네. 그러니까 비만보다 저체중이 더 사실 위험하다 이런 것도 있던데. 예, 그렇죠. 네. 예, 체중이 더 적은 것이 위험이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앵두님? 일반적으로. 예. 저체중에 아주 나쁜 생활 습관 다 갖고 있고요. 네, 안 좋은 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통 미인이라고 하는 기준, 뭐 저체중이죠. 허리 사이즈 이러면 그건 정상 체중도 아니고요. 거의 저체중 수준이에요. 저는 붕괴합니다. 예. 그런 미인 기준은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근데 정말 과도한 다이어트 열풍 때문에 한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살쪘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높게 그렇죠. 하나라고 네. 나오잖아요. 되게 심하죠. 제가 그 아까 전에 미용 체중 말씀드렸던 게 우연찮게 케이블 보다가 나왔는데 요즘에 청소년 여성 그 여학생들한테 특히 유행인 게 개보린 다이어트래요. 개보린요? 예, 이거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케이블에서 히포님 들어보셨어요? 개보린? 개보린 아니요? 아시죠? 진짜 네. 깜짝 놀라셨어요. 개보린을 네. 7알씩 10알씩 먹는데요. 하루에 한 번에요. 한 번에? 네, 그렇게 되면 구토, 설사 막 어머. 그래서 막 해서 그걸로 그 체중을 줄인다는 거래요. 예, 그게 어떤 기자분이 케이블에 나와서 얘기해서 엄청 위험하다. 지금 너무 이게 충격적이다. 학생들한테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게요. 이게 체중 감량이 진짜 효과 있냐 했더니 몇 사람들이 이걸 먹어서 이렇게 했다더라 하면서 이제 들불처럼 이게 쫙 그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만에 대한 좀 잘못된 믿음이라든지 사회적 인식 이게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 뭐 최근에 뭐 신해철의 이렇게 이제 뭐 위밴드 수술이라든지 이것도 결국에는 비만 치료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각종 부작용으로 문제를 유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런 거에 대한 경각심은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우리 옛날에는 막 통통하고 뭐 이러신 분들이 복스럽고 예쁘다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만면일감이라고 예, 얘기도 많이 그러니까 상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네, 미 기준 자체가. 예. 예전에는 사실은 뭐 그런 분들이 건강미 이런 거였는데. 예. 결론은 뭐 마른 거든 뚱뚱한 거든 그러니까 좀 비만이든 네. 자기 건강 관리는 좀 철저히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운동 규칙적인 그렇죠. 운동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갖고 특히 담배 술 그렇죠. 이런 것들 아. 조심하면서 왜 웃으실까요? 네. 자기 건강 관리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건강 상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사보험의 숨겨진 비밀 이제 다시 한번 또 파헤쳐볼 시간입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어린이 보험 얘기하다가 어린이 소아암 같은 경우는 저희가 800억 원이면 네. 건강보험으로 다 커버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즉 무상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계산기가 없다 보니 그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서 순간 얼마나 들까 생각을 했었어요. 정보를 못 네. 드렸는데. 근데 보니까 계산하셨나요? 계산해 보니까 5천만 명 기준에서 저희가 나눠봤더니 한 달에 133원만 내면 아, 133원. 네. 예, 정말 133원 내면 버스비도 지금 1,000원이 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한 번 타는데. 133원으로는 사람들 거의 쓰지도 않는 돈, 100원, 200원은 쓰지도 않는 돈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껌값도 안 됩니다. 네. 요즘에. 예, 껌값도. 네. 그러니까 그거 추가로 낼 필요도 없이 지금 예. 있는 재정의 100분의 1만 쏟아부어도 예. 된다라는 거죠. 소아암 같은 경우에는 100% 무상으로가 가능하죠. 우리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네, 앵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어린이날 얘기. 5월달에 하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저는 그런 프로그램 있는 거는 뭐 나쁘지 않는데
그런 프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8에서 10조 가량의 흑자가 있는데 네. 그 중에 1%만 써도 정말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그렇습니다. 꼭 이런 거는 정말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아니 그와 연동해서 저희가 한번 노후 그러니까 같이 어린이 때도 어린이 네. 보험이 있는 것처럼 노후에도 요새 또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나왔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좀 잠깐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 예. 아직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노후 예.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예, 하는 맞아요.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주장했던 게 이제 창조 경제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창조 경제라는 게 뭔가 이제 기존에 없는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출시하고 이런 건데 그걸 이제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그러면 노후 실손 의료보험을 출시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실손 의료보험은 대략 뭐 60세 뭐 최대한 65세 정도까지밖에 가입을 안 했어요. 예,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노후 실손의료보험이라고 해서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그게 예. 올해 8월부터 출시가 됐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몇 달 안 됐죠. 근데 왜 8월부터 출시됐는지 아시나요? 왜 8월부터 출시됐어요? 그거 혹시 4대 중증질환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 네. 뭐 기초연금 때문에 그러나 그건 아닌데. 기초연금 때문에 그런 거야? 기초연금이 잠깐만. 기초연금 때문에 하는 거 맞아요. 어. 기초연금이 이제 어르신들한테 올해 맞구나. 7월부터 7월 25일인가요? 그때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나서 바로 8월 달에 이제 노후 실손 의료보험을 출시한 거죠. 쓰라는 거야? 어르신들한테 20만 원 받았으니까 쓰라는 거야? 정말 자본은 대단한데 아, 줬다 거기서 뺏는 분, 같이 해주는 정부도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딱 맞아 들어가. 그게 이제 그 논리가 이제 정부에서의 논리는 그거였어요. 이제 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그래서 국민 노후 불안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국민 노후의 어떤 건강 보장의 일환으로 이제 노후 실손 의료보험을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내용을 처음 얘기하는데요. 뭐 곧 조만간에 제가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저기 건강정치위원회에서요. 예. 실제 이제 몇 개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실제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한번 가입을 한번 시도를 해서 저희가 자료를 한번 뽑았습니다. 예. 결과는 지금 갖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수는 없고요. 근데 심각하더라고요. 결과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고 왜냐하면 이 그 노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얼마 안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어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의 민간 의료보험이 다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뭐 실손 의료보험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 당뇨가 있으시면 가입 못 하거든요. 관련된 합병증도 많고 등등. 네, 그 기왕력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대부분 가입 못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보장해서 빼는 부담보호라고 하는 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어르신이 되면 될수록 만성 질환이 그렇죠. 많잖아요. 당뇨, 고혈압, 이런 고혈압, 부분도 그쵸. 굉장히 어르신들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질병이신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니까는 실제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실효성이 거의 그럼 없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좀 더 이제 자세한 곧- 내용에 대해서는 네. 예, 발표할 네, 저희가 예정입니다. 이제 발표한 후에 다시 이제 노후 실손 의료보험은 또 집중해볼 하겠습니다. 두둥. 네. 정의당의 끝없는 사보험과의 싸움 그리고 건강보험 하나로 이제 국민 의료비를 좀 해결하자라고 하는 이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 실손 의료보험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사보험에 숨겨진 비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전히 네. 파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사보험사에서 사업비라고 불리우는 네. 이 핵심 같아요. 키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보험을 이해할 때 이 사업비를 반드시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보험사는 먹고 사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게 사업비를 그러니까 가입자가 되는 보험료 중에 일정액을 사업비로 가져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입자는 보통 이제 이 사업비 개념을 잘 모르죠. 예, 실제. 모르죠. 예, 알려주지도 네. 않고. 사업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이제 기본적인 아주 필수적인 뭐 광고비라든가 광고비, 뭐 뭐 이런 정도 예, 영업비 보통 뭐 음, 계약비, 음, 유지비 이런 예, 식으로 예. 좀
나누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인식을 반드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뭐 암보험 가지고도 얘기했을 때 예를 들어 뭐월 9,000원, 30세 같은 경우는 월 9,000원,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9,000원 10,000원이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 이제 전부 가입자한테 되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중에 한 대략 한 30% 정도는 사업비일 거다. 이거는 제 추정입니다. 예. 추정이고요. 보험회사 자료를 보면 보통 전체 보험료 수입에서 가입자가 낸 보험료 수입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20%. 적게는 20%, 많게는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10,000원 내면 22,000원에서 2,500원. 아, 그 정도는 이제 사업비로. 사업비로 가져가는데 이게 그 뭐 모든 보험이 다 똑같이 이렇게 사업비가 배정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만기 시에 이제 소멸되는 보험이죠. 예, 예, 예. 되돌려받지 못해요. 예. 이런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비중이 좀 높아요. 예, 한 30% 혹은 모르겠네. 그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축보험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축성 같은 경우에는 대략 낸 보험료의 한 10% 정도가 떨어지겠네. 한 예. 사업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사업비를 제외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전부 가입자에게 돌아가느냐? 또 그건 아니죠. 그것도 아닌가요? 또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하면 조금 좀 길어지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 설명을 해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보험사 기준으로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사들이 2012년도에 총 보험료 수입으로요 87조 정도를 거뒀어요. 국민들한테. 와, 생명보험사만 예, 예. 손해보험사 예, 빼고.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일반 계정만 들어가니까 뭐 다른 뭐 퇴직연금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요. 근데 87조를 걷어서 1년 동안에 87조를 걷었고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어떻게 지급됐냐를 봤더니 87조 중에 한 40조 정도가 보험금으로 지급됐어요. 50%는 안 되네요. 50%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87조 중에서 한 16조 정도는 사업비로 비중이 가져갔었고, 높네요, 예. 진짜. 나머지 한 30조 정도는 적립한 걸로 이후에 이제 차후에 이제 지급할 비용으로 적립돼 있었고 또 한 4조 정도 순이익을 가져갔었던 거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생명보험사는 보험료 수입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7조 중에 16조였으니까 한 2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사업비로 여기는 이제 물론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87조를 걷어서 40조가 지급됐거든요. 그래서 40조 중에서 지급된 게 그러니까 지급된 40조 중에서 실제 어떤 내용으로 지급됐나를 살펴봤더니 이게 40조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한 19조 정도는 해약, 효력상실로 보험금이 지급이 됐어요. 거의 50%는 안 되지만 그에 근사하게 지금 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러니까 87조를 야, 보험금 보험료로 지급자님- 걷어서 실제 40조만 지급됐는데 그 중에 반은 야. 중도 해약이에요. 그만큼 해약률이 높아요. 높죠. 저도 옛날에 예, 해약한 적이 예, 있어요. 예. 이게 그래서 보험사의 이 사보험을 이해할 수 있는 키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업비 예. 그리고 해약입니다. 해약, 해약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부분 보험 가입할 때는 다 이제 자기는 끝까지 유지할 거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 어떤 민간 의료보험이든지요. 네. 가입하고 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절반은 해약해요. 그리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확률은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유지할 확률은 거의 30% 내외밖에 안 돼요. 근데 해약해서 환급금을 받을 때 100%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많이 저 옛날에 건강과 무관한 다른 이제 무슨 적립보험 뭐 적금 뭐 이런 거였는데 저 한 60%밖에 못 받았어요. 네. 예.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해약 환급금이 너무 적거든요. 예. 물론 이제 만기 때는 이제 보장성 보험을 해약할 때 해약이 아니지만 만기 때는 돌려받는 건 한 푼도 없거든요. 없긴 한데 해약금이 왜 이렇게 적으냐. 많은 부분들이 불만을 갖고 예, 예. 계시는 게 또 거기에 또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어떤 또 영업 비밀.
아니 근데 거기 들어가기 좀 앞서서 그 사업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네, 더 네, 네. 해보시면 예. 근데 한 번씩 그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나는 것 같아요. 뭐 보험사들이 이미 그 이제 지급률이 초과돼 있어서 손해보고 아, 있어. 예, 손해보고 예, 있다 예. 이런 뉴스들이 간간히 나오거든요. 뉴스 보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손해 보고 판매한다라고 얘기를 그쵸. 하죠. 그래서 저도 2006년도에 보험을 들었는데 네. 그때 이제 뭐 지급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이제 뭐 보험 상품이 바뀔 거다 뭐 이러면서 지금 당장 가입하셔야 이번 달까지 그래, 가입하셔야 맞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가입 막 상품 하잖아요. 이제 안 나온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이 손해율이 100%를 넘었다, 손해 보고 팔고 그쵸, 있다라고 예. 하는 근거를 대면서 그 다음에 그 발표가 나오면 바로 보험료가 오르죠. 그렇죠. 보험이 오늘- 바뀌고 예, 예. 보험료율이 예. 오르고. 그런데 이제 언론사에서도 많은 기사들을 보면 기자들이 알면서 저러는 건지 실제 몰라서 저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험사가 저기 손해 보면서 보험 상품 판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품을 뭐하러 팝니까? 손해 보는 장사가 어디 있어?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합니까? 제가 뺏기는 거야 보도자료 보험회사 거. 그 얘기는 기자들. 어떤 거냐면은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업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보험료로 10,000원을 걷었어요. 그 중에 30%는 사업비 정도라고 치면 3,000원은 사업비예요. 예. 그럼 나머지 7,000원을 그걸 우리가 보험 용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위험 보험료라고 해요. 근데 그건 위험 보험료, 사업비를 제외한 위험 보험료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몫인 거죠. 근데 이 위험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빼고 위험 보험료에서 조금 더 추가로 지급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을 걷었는데 10,000원 중에서 예를 들면 11,000원이 지급됐다라는 게 아니고 사업비는 빼고 10,000원 중에 3,000원 빼고 나머지 7,000원 중에서 한 뭐 7,500원이나 이렇게 지급됐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자기네들은 손해율이 100%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손해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절대로 손해 보는 게 아닌데도. 예,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손해 보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손해율 역시도요, 일부에서 100% 초과되긴 했어요. 예전에 팔았던 암보험이 사실 100% 넘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갑상선 때문에 그랬어요. 갑자기 갑상선암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예전에 2007년도 이전에 판매했던 암보험 예.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암에 대해서도 일반암처럼 똑같이 몇 천만 원씩 줬거든요. 근데 지금 뭐 뚝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2007년 이후에 판매되는 암보험 상품에서 갑상선암 보장은 일반암의 10%밖에 안 해주고 유방암 같은 경우에도 일반암의 한 20% 정도. 근데 여성에서 절반이 갑상선암하고 유방암이거든요. 발생률이. 그렇게 했고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암보험 판매되는 암보험은요 형편없어요. 굉장히 지급률이 낮고 사업비 비중도 클 뿐만 아니라 지금 판매되는 보험 상품에서는요 위험 보험료에서도 100% 초과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만일에 자기네들 정말 손해 본다라면 그거 뭐 하려고 팝니까? 지금 맨 광고하는 게 암보험 상품이잖아요. 뭐 갱신형, 비갱신형, 뭐 만기 환급형 해가지고 팔고 있단 말이죠. 엄청 남으니까 파는 거죠. 그래요. 하루에 뭐 저 TV 켜면 그 보험 상품 광고를 안 본 적이 없죠. 네. 뭐 하다못해 홈쇼핑에서도 팔고 있는데. 뭐 하루에 뭐 암보험 광고만 뭐 수백 수천 건의 이 광고가 진행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광고비 쏟아부으면서 그거를 판매하겠습니까? 절대 손해 보는 장사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게 앵두님도 이제 붕괴하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낮은 해약 환급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약을 예. 중간에 하게 되면 환급금이 그만큼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쵸. 손해 보고서 해약하는 거죠. 손해보고서 해약을 하든가 혹은 그 원금 낸 게 아까워서 네. 그냥 유지를 좀 꾸역꾸역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 해약 환급금 왜 이렇게 낮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업비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그 사업비 비중이 30%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리고 암보험을 10년 동안 상품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내야 되는 보험료 중에서 계속 30%는 사업비란 말이죠. 예, 예. 근데 이 사업비가 이 10년 동안에 고르게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보면
초기 7년 내의 사업비에 특히 이제 사업비 중에서 신계약비라고 있어요. 계약비. 이 신계약비에는 초기 7년 동안에 다 상각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7년 이전에 중도에 해약을 했다라고 하면 이때까지 그만큼 뛰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만에 해약을 했으면 3년 동안에 냈던 보험료 중에서 사업비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 쭉 이어갔을 때 예, 7년까지 내야 될 추가적인 사업비가 있죠. 네. 그거 예, 떼고서 그거를 상각하고 제외하고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자는 일찍 해약을 하더라도 앞으로 낼 사업비까지는 보험회사는 무조건 뜯어가요. 그러니까 해약 환급금이 굉장히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해약을 하게 되면 1년, 2년 만에 해약하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1년 만에 해약하게 되면 거의 못 받죠. 한 푼도 못 받아요. 받겠네. 2년, 3년 정도 해약해야지 낸 보험료 겨우 한 10%나 20% 정도를 일반적으로 돌려받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보험으로 보면 이건 보장성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그래서 거의 없다시피 예, 예. 하고요. 저축보험은 좀 다른데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요즘에 보험사에 저축보험 상품 많이 예, 가입하시죠. 맞습니다. 연금 뭐좀 네, 많이 가입하시는데 그리고 은행에도 저축하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도 예적금을 해서 했을 때 도중에 이제 자기가 해약하게 되면 은행에 적금한 거에서는 예적금은 원금이 보존이 되죠. 원금 보존되죠. 원금 무조건 예, 보존이 예. 되거든요. 근데 보험사한테 그 맞아요. 저축보험은요, 저축해 놓으면요, 도중에 중도 해약하면 원금 보장이 안 돼요. 예. 그쵸. 저축보험조차도 예를 들면 1년 만에 해약하게 되면 한 60% 정도밖에 안 돌려줘요. 저요. 예, 제가 아. 저축보험이었어요. 저축했는데 원금이 날라가요. 이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축보험에도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업비가 한 10% 정도가 부과돼요. 근데 10%씩만 부과된다라고 하면 해약하면 90%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60%밖에 첫 해에는 안 돌려준단 말이죠. 그 이유가 앞으로 더 내야 될 사업비를 다 차감하고 돌려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소비자들은 이렇게 뭐 된다라는 건 알지만 사실은 7년치 사업비를 우리한테 다 이렇게 뒤집어 씌운 뭐 저는 이제 뒤집어 씌운다고 표현하겠지만 그렇게 생각 못 하고서는 그냥 이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설명은 안 해주죠. 모르죠. 보험사들이 절대로. 이거. 관련돼 가지고 네. 저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업계에 계신 분들 외에는 잘 모르죠 이거를. 예. 그래서 저축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보험사한테 저축보험으로 가입할 때는 반드시 최소 10년 이상은 유지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중도에 해약하게 되면 가입자가 무조건 손해봐요. 은행에 예적금을 한 것보다 훨씬 더 손해가 커져요. 원금을 손실되거든요. 원금 자체가.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반드시 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그래서 조기에 해약하게 되면 어떤 보험이든지 원금 손실된다. 보장성 보험은 거의 돌려받는 것도 없다. 이렇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도 불구하고 보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적금, 그러니까 은행에는 예적금보다 네. 이 저축보험이 오히려 이자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험회사들이 특히 이제 저축보험 팔 때 은행의 금리보다 한 1% 정도를 더 세게 줘요. 우리 금리 높다. 당신 그쵸. 나중에 뭐 20년짜리라고 하면 20년 후에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설명을 하죠. 네네. 근데 물론 이제 만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금리가 보험이 더 높은 이유가 왜냐면 이 가입자가 낸 저축 보험료 자체에 대해서 이율이 더 센 게 아니고 네. 사업비를 차감하고 10% 정도는 사업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보험료에 이율을 좀 더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거예요.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이유가 보험회사에서 이율이 높은 이유는 거기에서 발생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10만 원씩 월 보험료를 낸다. 혹은 10만 원씩 저축한다라고 했을 때 은행에서 예를 들면 지금
금리를 2% 해준다라고 하면 이 10만 원에 대해서 2%를 해주는 거고 네. 보험사한테 똑같이 10만 원인데 3% 이율을 해준다라고 해서 더 이율이 높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3%는 10만 원에 대한 3%가 아니라 사업비는 제외한 예? 9만 원에 예, 대한 9만 원에 대한 이율이라는 거예요. 아, 9만 원이 아니지. 사업비가 한 20%면 뭐. 예, 그러니까 예. 저축보험연금 아, 사업비가 한 10% 10% 예, 정도 일반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기까지 유지한다라고 하면 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축보험 역시도 5년이 지나면 절반은 해약한다는 해약한다는 거예요. 거죠. 예. 예. 만기까지 유지할 확률은 이 역시도 얼마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그걸 알고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율이 더 준다라고 해서 보험사가 마치 가입자에게 더 좋은 상품을 내놓은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실제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보험사의 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 저축보험은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예적금 보통은 한 같은 20년. 아, 그러니까 예적금 같은 경우 사실 20년씩 가는 상품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서는 사실 이제 저축을 하더라도 뭐 옛날처럼 금리가 뭐 10%씩 돼서 뭐 목돈 마련하고 이런 개념이 있지만 지금 저축 개념은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더 이상 불가능해요. 어떻게 20년 이후를 내다보고 지금 저축할 수가 없는 사회잖아요. 도중에 얼마나 돈 들어갈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단기적으로 좀 모아놨다가 필요할 때 쓰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예적금이 금리가 좀 적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훨씬 유리하고요. 일단 원금이 보장이 돼요. 그리고 어찌됐든 저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내가 만기까지 유지할 확률은 기껏 30% 내외다. 거의 20년까지 또 근데 보장될 확률은 끝까지 될 거는 30%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예. 근데 보험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간에 환급, 그러니까 이제 해약을 하면 네. 그러니까 뭐 끝까지 가는 게 뭐 본인들한테도 좋긴 하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자꾸 뭐라 해야 되지? 해약하고 그러면 보험사는 나름 이익이거나 혹은 절대 손해 보지 않으면서 보험사는 중도의 가입자가 해약해도 보험사는 손해볼 손해 이유가 안, 없죠. 안 보죠. 오히려 이제 사업비는 다 챙길 건 다 챙기거든요. 가입자가 확실한 손해고 뭐. 아, 그렇잖아요. 가입자가 손해 보게 되면 보험사는 이익을 보는 거죠. 네. 지금 딱 그거네요. 근데 저희가 오늘 그 사업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알아봤는데 보험사가 그 건강보험과 좀 다르게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있고 사업비가 건강보험 같은 건 한 공단 한 3% 정도 되죠. 3%예요. 예. 예. 반면에 여기는 한 20에서 25%, 뭐 많으면 또 이제 추정으로는 30%까지 가는 10배네, 10배. 예, 그 정도 되죠. 그러다 보니 뭐 보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보장성이 좋은 게 아니고 해약 환급금도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근데 정작 사보험사는 하나도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정말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소비자, 특히 국민들한테 이제는 뭐 소비자만이 아니라 한 3,000명 정도씩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국민들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호갱이 듯합니다. 정말 사보험은 알면 알수록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오늘 여기까지 잘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번에도 저희가 사보험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죠. 네, 다음번에는 두 번 이제 남았는데요. 네. 워낙 사보험을 워낙 이렇게 비판만 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사보험은 그럼 절대 가입하면 안 되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오죠. 아니 국가 사회보장은 당장은 맞아요. 멀고 뭐 당장 불안 때문에 이제 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11회에서는 사보험 가입 팁 어쩔 수 없이 사보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가입하는 게 좀 나은지 그거 좀 설명을 좀 하고요. 마지막 10회, 12회는 이제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서 그래서 사보험 대신에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왜 필요한지 그런 얘기하면서 시즌 2는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예. 오늘도 앵두님, 히포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실손 의료보험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단행본 김종명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 마라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